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민입니다. 자, 재생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상실된 생물체의 일부가 다시 자라나는 일입니다. 식물도 꺾고질을 하면 다시 뿌리가 생기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처가 나면 다시 새살이 돋습니다. 이걸 모두 재생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재생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약해진 인대를 튼튼하게 만듦으로써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건강클리닉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재생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방송 진행 중에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근골격계 질환의 재생 치료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박문수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퇴행성 질환을 겪는 기간도 좀 늘어나고 또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가 있는 이 근골격계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지난달에 뉴스에 보니까 네. 1899년생, 그러니까 19세기 마지막 인물이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근골격계도 나이가 들면 기계도 마모가 되듯이 마모가 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척추에 오면 디스크, 협착증, 퇴행성 척추 질환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들이 생기니까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재생 치료에 대한 겁니다. 이 재생 치료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재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생긴다, 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은민 아나운서는 네. 재생하면 가장 생각나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저는 도마뱀이 생각이 나는데 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자기 몸체는 피하고 자기는 몸체는 다시 한 2개월 정도 되면 꼬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다시 생깁니다. 이게 재생인데 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심하게 다쳤거나 또한 과도하게 써가지고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 강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인간은 자연적인 재생 능력이 다 있습니다. 피부, 근, 골격계 다 있는데 오늘 특히 말씀드릴 것은 인대, 잘 재생이 되지 않는 인대를 자연적인 치유 메커니즘과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서 수술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치료를 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재생시키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대 재생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요. 근골격계가 무엇인지 또 인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근골격계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여 개의 뼈, 또한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100여 개, 또한 근육 650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은 사람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 엉덩이 관절인데요. 피부를 벗겨내면 저렇게 근육이 나타나고 오른편에 뼈가 나타나고 고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와 관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고관절 바로 밑에 있는 다리 쪽, 무릎 쪽에 있는 인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무릎 인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인대의 재생을 치료할 때 또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대인데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섬유 조직으로서 인체의 근골격계에서 안정성에, 또한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설명드릴 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저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하거나 파열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어떻게 해서 인대를 다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은민 아나운서는 발목 접질린 적 있으시죠? 전 자주 접질려요. 네. 예, 이은민 아나운서 같이 이제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다리가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네.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그렇죠.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겠고, 요즘 같은 날씨, 좋은 날씨에 등산을 하면서 무릎을 다치거나 또한 넘어지면서 팔꿈치, 어깨, 손목을 다치는 경우, 또한 스포츠 열풍이 일어나면서 골프를 치면서 팔꿈치, 어깨, 또한 테니스, 또한 배드민턴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런 관절을 많이 다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겠습니다. 네. 또한 방송을 시청하시는 주부들께서는 임신, 분만, 출산,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척추, 특히 허리 관절, 또한 허리 디스크 이러한 질환들이 꽤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발목이나 무릎, 허리, 팔꿈치, 어깨 뭐 다양한 곳에 인대를 다칠 수가 있는데 인대를 다치게 되면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대가 다쳤을 때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치료가 또 늦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났어도 바로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상이 3일 후 또 뭐 일주일 후 어떤 심한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인대에 다친 거에 대해서 무심하기도 하겠지만은 증상들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대는 뼈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감각신경이 있어서 압통증, 통증이 생기겠고 또한 이러한 통증은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하다, 또한 쑤신다, 칼로 베는 듯하다 이런 증상들이 처음에 잘 조금 나타났다가 네. 나중에 없어지고 또한 이런 것도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도 인대들이 증상들이 오래되면은 나중에 몸이 다친 부위에서 말단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목에서 인대가 늘어나면 뭐 디스크처럼 목 디스크처럼 또한 허리에서 인대가 늘어나면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관통들이 나중에 나타난 그런 증상들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성화될 때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인대 손상이 좀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당장은 참을만 해도 좀 연관통이라든지 뭐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제 급성기에는 인대가 뭐 늘어나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늘어난 것들이 만성화되고 오래되면 인대가 가지고 있는 탄력성이나 인대가 가지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인대가 축 늘어나서 인대가 축 이완이 되는 만성적으로 이완이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인대가 이완이 되면 인대가 이완이 된 그 옆관절에 문제가 되고 발목에서 문제가 있으면 무릎에 문제가 되고 또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고관절이나 척추에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쭉 연결이 되겠고요. 이러한 인대 이완이 오래되다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 오늘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서 나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다쳤을 때 바로바로 증상과 그러한 것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한 번 제가 발목을 접질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좀 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약해진 인대가 계속해서 말썽이 되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강하게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계속 접질리게 되면 완벽하게 처음 다치기 전의 단계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뼈라든지 근육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왕성하기 때문에 재생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인대는 혈액순환이 돼야 영양 공급이 되고 영양 공급이 돼야 그 인대가 재생이 되는데 네. 인대는 혈액 공급이 적기 때문에 재생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뼈 다친 것보다 인대 늘어나는 게 오래 간다더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인대는 이와 같이 처음에 증상도 약하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만성화되다 보면 이 주변 관절이 약해지고 또한 그 옆 관절 또한 위까지 센터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반성 이완 이러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우리 100세 시대를 맞는 우리에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손상이 되겠습니다. 네. 좀 우리 몸을 건축물과 비교해서 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몸을 좀 건축물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은 사실은 어떤 건축물보다 더 완벽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준비된 사진 속에서 보면은 다리가 되겠는데 이런 다리가 튼튼한 그러니까 기둥과 네. 차가 다니는 상판이 연결돼 이것들이 이제 척추와 그러니까 이러한 뼈대라고 한다면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대와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육과 인대가 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완벽한 우리 몸의 건축물로 봤을 때 우리 몸이 약해지고 또한 저 다리도 약해지고 한쪽 부위가 약해지면 또 다른 부위가 또 하중을 받기 때문에 네. 또 약해지듯이 우리 몸도 똑같이 이러한 건축물로 봤을 때 완벽한
그러니까 튼튼한 것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만 저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다리와 좀 비교해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인대가 좀 불안정해지면 좀 이완돼서 우리 몸 전체의 균형도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의 뼈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척추 이런 것들은 이제 몸의 중심 부분들이고 우리가 건축학적으로 얘기할 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텐세그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육과 인대는 그러니까 텐세그리트를 팽팽한 텐사일 인테그리티 합성어인데요. 텐션,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으면서 인테그리티, 통합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통합 긴장 속에서 강력하게 유지를 하려면 뼈와 이런 인대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준비된 사진을 보면은 텐세그리티 모형을 나타내는 건데 저런 막대기가 빨간색 그런 끈으로 연결됐을 때 저렇게 네. 그러니까 안정감을 이루면서 팽팽하게 그러니까 긴장감을 딱 나타날 때 안정감을 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다른 했습니다. 별도의 판이 없더라도 예. 저렇게 끈과 막대만으로도 이 텐션이라든지 뭐 통합성이 있으면 저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 척추를 앞에서 봤을 때 척추 기둥과 골반과 또한 고관절 사이에서 인대와 또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근육이 팽팽한 긴장감을 있을 때에 저런 것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됐고 네. 어느 한쪽의 인대가 약해지면 저 척추라든지 이런 텐세그리티가 약해집니다. 우리 이은미 아나운서도 얼굴이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이러한 그런 거.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미녀의 그런 아이고. 형상을 때 그것이 텐세그리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해진 인대를 그냥 두게 되면은 당장은 괜찮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약해진 인대나 손상된 인대 진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대 늘어난 거 진단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다쳤는지 병력을 보고 네. 그 사람의 직업적으로 어떠한 한 부분을 많이 쓰게 돼서 약해지는지 직업적으로 보고 또한 엑스레이상을 찍어봤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대에 다친 것을 크게 뭐 바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외래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대가 늘어났을 때 초기에 또한 어느 정도 진행됐어도 이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인대 이완을 인대 손상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좀 검사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인대 문제를 좀 확인을 했다면요.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대 재생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재생 치료는 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어원은 인대 재생 치료의 말은 그러니까 프롤리퍼레이션이라는 단어, 프롤로 이렇게 간단하게 프롤로라고 쓰는데 프롤리퍼레이션 인대 속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 성분을 갖다가 증식을 시키는다. 뼈와 붙어 있는 인대를 갖다가 주사를 통해서 인대 속에 있는 콜라겐이 재생된다, 증식된다. 이래서 인대 재생 치료 프롤로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인대를 한번 다치게 되면 두고두고 말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결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보고 전화드렸는데. 네. 아, 제가 처음에 이거 무릎을 한번 접지른 지는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네. 오래됐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 계단 내려오다가도 잘 하고 이렇게 잘 접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게 쑤시고 아프길래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했는데 MRI를 찍으라고 하시대요. MRI. 네. MRI를 이제 찍고 했는데 이게 연골이 인대가 많이 늘어져서 손상이 돼서 그렇다고 이 뭐 수술을 요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 수술까지는 안 하고 싶고 어떻게 그냥 재생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문의하신 분은 실례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죠? 아, 저 58예. 예, 일단 MRI 상에서 어떤 네. 완전 파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무릎 움직이는 데서도 걸린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없으면 일단은 수술적인 요법은 그러니까 나중에 2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무릎이 아니고 예. 발목입니다. 발목. 아까 발목이라 예. 아까 무릎이라고 예, 얘기하셔가지고. 발목. 그러면은 특히 발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을 하기 이전에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고 MRI도 물론 찍어보셨겠지만 그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제 움직이면서 발목 인대가 어떻게 MRI는 이제 동영상까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그러니까 발목을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얼만큼 변하는지, 얼만큼 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완전 파열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5, 6년 되셨으니까 이제 만성화가 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앞으로 그냥 놔두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음파를 검사를 하시고 초음파를 보면서 그쪽 그러니까 늘어난 인대에다가 주사, 재생 치료를 하시면은 좋은 뭐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아, 그렇게 이제 주사 치료만 해도 재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 이제 완전한 파열만 아니라면 주사 치료로도 예.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아, 정확한 것은 이제 MRI 찍어 보셨다니까 가까운 병원에 MRI 사진과 또한 예. 필요하다면 또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예. 늘어났는지 또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치료하시면 수술하기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술하기 예.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제부터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방송 보시면서 재생 주사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연결된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 이렇게 허리를 옛날에 좀 뜨끔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뭐 허리 시술도 하고 이래저래 다 했는데 계속 지금 무릎이 다리가 뭐 너무 아프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거를 좀 엄청 불편하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주사 치료도 많이 하고 허리 시술도 좀 하고 이래 했는데도 계속 막 주사 맞을 때 그때 그 순간은 좀 괜찮고 또 좋게 한 2, 3일 있으면 또 아프고 무릎 연골 그 주사도 맞고 이렇게 그 무릎 영양 주사인가 뭔가 그것도 맞고 막 이래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재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니까 뭐 이렇게 인대 무슨 그게 혹시 인대가 또 이상이 있는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예, 그래서 무릎 안쪽에가 네. 그러면은 이래 할 정도로 뜨끔 이래 할 정도로 막 이래 아플 정도도 있거든요. 예, 전에 허리 삐끗하시면서 무릎은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네네, 그건 안 다쳤어요. 네, 실례지만 뭐 과체중이거나 뭐 비만 그런 거 아니시고요. 과체중은 좀 예, 일단은 이제 허리를 삐끗하게 되면 허리에 가는 스트레스가 무릎에 전달되고 또한 과체중이기 때문에 무릎의 인대와 연골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 다치더라도 과체중으로 인한 또한 허리 삐끗한 것으로 인해서 인접인대, 인접관절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체중은 줄여야 되겠고 허리가 인대가 늘어나는 것은 재생치료를 해주면 무릎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운동으로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시고 또한 허리 삐끗한 부분의 인대를 잘 찾아가지고 치료해 주시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의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래 치료를 하고 해도 네. 자꾸 이래 아프니까 무릎 걸음 걷는 데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네, 그럼 표준 체중을 유지를 하셔야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주사라든지 어떠한 그 약물이라든지 자기 체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관절에 스트레스와 무리가 가고 또한 허리도 삐끗한 자리를 치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통제 주사만 맞고 또한 진통제 치료만 했기 때문에 아직 원인 치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체중을 줄여가면서 원인 치료, 그러니까 삐끗한 부분에 원인 치료를 해주셔야만 그것이 근본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살도 좀 빼고 그러면 예. 계속 치료를 예. 좀 계속 해야지 된다고요. 예, 주사로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중을 빼려는 노력, 또한 다치기 전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는 노력, 이러한 것을 하시면은 지금 전화 주신 분의 불편함에서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 연골이나 뭐 이렇게 그 인대나 뭐 이런 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체중 때문에 체중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러니까 무릎을 다친 적은 없으셨다니까 퇴행성 변화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지고요.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연골이 퇴행성으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릎 속에. 그렇지만 그것이 걸리거나 아니면 빠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릎 계단 내려오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는 한은 일단 재생 치료로 가능하고요. 이런 재생 치료는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또 꾸준히 운동하고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시키고 하면
환자,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의 고민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박문수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의 재생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주사 치료로 인대 증식 주사를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콜라겐을 증식시켜서 인대를 좀 튼튼하게 해준다는 치료 원리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인대 증식 주사를 맞게 되면 그 맞은 부위에 한 3일간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또한 맞는 순간에 미세 출혈이 생깁니다. 출혈이 생기면서 혈소판이 생기고 혈소판에서 나오는 성장인자와 섬유모 세포가 나중에는 콜라겐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염증이 일어나면 염증 후에는 한 6주 후에 콜라겐이 생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6주 정도에 10% 정도, 한 달에 한 10%씩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맞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면 한 50% 정도 강도의 새로운 콜라겐이 재생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근골격계 통증으로부터 조금씩 해방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 또 급하게 치료해서는 안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50%의 재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인대 증식 주사 치료의 좀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보면서 건축학적인 안정성, 텐세그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 인대가 약해졌을 때 인접 부위까지 약해진다고 했으니까 약해진 인대 그 부분을 최소의 주사로서 인체에 해가 없는 주사로서 그쪽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텐세그리티를 유지해주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인체에 해가 없는 주사이기 때문에 안전한 주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사를 통해서 인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인대 재생 주사에는 좀 종류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네, 1930년대부터 쓰던 주사는 이제 포도당 용액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링거 하는데 5% 링거 포도당을 맞게 되는데 인대 재생 치료할 때는 그거보다 약간 2.5배 정도 높은 12.5%의 고농도 포도당 주사를 쓰게 됐습니다. 이러한 주사를 맞게 되면 3일간 염증이 생기는 그러한 원리로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어의 DNA를 추출한 저분자 DNA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콜라겐 또한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러한 인체가 손상을 입었거나 약해진 부위에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포도당 또 뭐 연어에서 추출한 DNA 뭐 이런 식으로 바이오 콜라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게 주사 치료라고 하면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주사가 아마 뼈 주사일 것 같은데요. 인대 증식 주사와 뼈 주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뭐 뼈 주사라고 하면 강력한 진통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당장 안 아프려고 많이 맞게 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주사 성분은 많이 맞게 되면 물론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양을 적절하게 맞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이 맞게 되면 뼈가 약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무혈성 괴사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설명할 드리는 그런 고농도 포도당이라든지 그다음 연어에서 추출된 DNA 주사 이런 것들은 이러한 진통 소염 효과는 뭐 크게 뭐 통증은 생기기 때문에 진통 효과는 별로 없지만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재생 효과가 되겠습니다. 재생을 나타내겠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면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소염 작용과 있기 때문에 통증으로부터 금방 해결은 되지만 조직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겠고 또한 스포츠 선수들은 도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뼈주사 같은 것은 적절할 때 조금만 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설명드릴 고농도 포도당 용액은 그러니까 소염 작용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맞고 나서 좀 더 아프다, 주사 부위가 아프다 이러지만 점점 진행이 돼서 6주 후, 6개월 후에 조직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체에 안전하고 나중에 당장은 아프지만 재생이 되기 때문에 튼튼해지는 그러한 주사가 되겠고 스포츠 선수들도 도핑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게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주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스테로이드 뼈 주사가 너무 많이 맞으면 좀 내성이 생기는 것도 있는 건가요? 네, 내성이 생기고 또 안 맞으면은 또 더 아프고 그리고 또 맞게 되면 또 인대나 이런 근육들이 위축이 되고 지방도 위축이 돼서 점점 더 약해져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당장 맞을 때는 안 아프고 좋지만 그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뼈 관절이 약해지고 인대가 약해져서 나중에는 뭐 치료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상태가
오겠습니다. 예. 네, 이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계속 맞으면 효과도 떨어지고 또 부작용도 좀 심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대신 말씀하신 인대 증식 주사는 안전한 치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료 기간은 뭐 사람마다 또한 부위마다 또한 다친 뭐 강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포도당 주사를 맞을 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네. 처음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6번, 나중에는 한 달 간격으로 4번 정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리겠고요. 또한 연어에서 추출된 DNA 주사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4번, 한 달 간격으로 4번 정도,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맞는데요. 네. 꾸준하게 또한 맞고 나서도 조금 자기가 본인이 봐서 약해졌을 때, 또한 통증이 생길 때, 만성 통증이 생길 때 꾸준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스케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은 8회에서 10회 정도를 네,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네요. 그러면 이 인대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포도당 인대증식 주사는 맞고 나면 3일 정도 염증이 생깁니다. 첫날에는 이제 3일간 아프고 좀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하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가 그러니까 좀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 뻘겋게 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 일상적인 그러니까 자연 치유 메커니즘에 의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샤워 같은 간단한 것은 되지만 탕 속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또한 인대 재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C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통증이 좀 심할 때는 일반적인 비스테로이드 진통제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많이 아플 때는 타이레놀 정도는 복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 스포츠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치료를 하면 언제부터 운동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한 6주 정도는 심한 운동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좀 하중이 뭐 무리가 없는 그런 운동일 텐데. 네, 뭐 헬스장에서 뭐 그러니까 체중 부하 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네. 간단하게 이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그럼. 하중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운동은 가능하도록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가능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좀 다양한 곳에 인대를 다칠 수가 있잖아요. 좀 어떤 곳을 다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인대 증식 주사 치료가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절이 100여 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100여 개 다 인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절이든 다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발목 관절을 접질렸거나 그렇죠. 또한 발바닥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족저 맞아요. 근막염이라든지 네. 뒤꿈치가 아픈 아킬레스 힘줄염, 또한 무릎에 인대를 다쳤다든지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됐다든지, 또한 테니스 엘보라든지 골프 팔꿈치, 어깨에서는 뭐 그러니까 회전근개 손상이 있다든지 충돌 증후군이 있다든지, 또한 오십견 나이 들어서 생기는 네. 오십견이 있다든지, 허리에 뭐 염좌가 있다든지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다든지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 뭐 디스크 이런 쪽에서도 인대를 다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목이라든지 또한 손목에 뭐 수근관 증후군이라든지 또 턱관절 심한 사람은 턱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만성 두통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절이 있는 부분에는 치료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이 있는 부분이라면 네, 이게 손목과 발목, 무릎, 어깨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서 인대가 다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인대 손상에 대해서 치료, 재생치료 그리고 궁금증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저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걷는 거는 한 몇 년 됐고요. 몇 년 됐는데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해서 주 5일은 운동을 하는 편인데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좀 이제 오랜 시간을 이래 걷다가 보니까 무릎이 좀 걷다가 보면은 지금은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한 번씩 가다가 시큰하면서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프고 발 이제 이목 같은데 거기도 조금 이제 제가 느낀 게 좀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금 증상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운동은 제가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운동을 이래도 계속을 해도 되는 건지. 허리 아프신 분들이
이제 마사이 신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신발을 많이 신는데 그거 신고 걷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운동화 예. 편한 거 신고 걷고 있거든요. 편한 신발에다가 패드라든지 스펀지를 좀 까시면은 네, 그거는 깔고 하고 있어요. 예, 예. 밑에 바닥에 제가 예, 이제 예. 조금 큰 치수를 사가지고 예. 밑에 깔창을 한두 개 더 깔아서 지금 신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네.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뭐 어떠한 치료보다도 걷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예. 병원을 한 3군데 다녔어요. 예, 서울도 예. 가고 이랬는데 예. 3군데 다 이제 수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 뭐 수술을 안 하면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고집을 피우고 수술을 끝까지 안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예. 네, 척추관 협착증에 한 10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예. 와가지고 그때도 비수술적으로 제가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났었는데 예. 한 2년 전에 제가 수고하셨구나. 이제 또 무리를 했더니 예. 다시 이제 그게 아파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앉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밥도 뭐 이렇게 예. 약을 이제 진통제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도 예. 앉아서 못 먹고 누워서 먹고 뭐 이럴 정도로 그래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운동하고 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보행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네, 이 없고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엑스레이나 MRI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는 게 네네네. 올바른 의사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 뭐 문의하신 분 협착증이 뭐 엑스레이나 MRI에서 뭐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다 하더라도 네네 그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예, 걷는 운동으로 뭐 회복되는 경우들이 뭐 거의 네.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이제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걷는 강도를 조금만 줄여보시고 혹시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면 아니요. 체중은 예. 제가 지금 63세 주부예요. 예. 그런데 체중은 지금 제가 50kg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예. 어찌됐든 그러니까 관절 쪽에 무리가 오는 정도로 걸으시니까요. 약간 줄이시고 걸을 때 뒤꿈치부터 닿도록 한번 해보세요. 네네. 신경 써서. 그래 지금 제가 1시간 반, 2시간을 하던 걸 지금 예. 이제 1시간을 줄여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운동 시간을. 이제 걷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허리에는 좋은데 이제 무릎이나 네네. 발목에 약간 네네. 무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강도를 약간 줄이시고 또 하루 네네. 정도 쉬셔서 무릎이나 발목도 약간은 쉬는 것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쉬면서 치료하시고 걷고 운동하시는 너무 심하게 운동을 많이 해도 관절 연골이라든지 관절 네네. 인대에 무리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쉬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한 개만 더 여쭤보려고요. 네. 제가 지금 이 왼쪽 엄지 지금 세 번째 손가락 예. 중간 손가락을 제가 좀 이렇게 손을 많이 썼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굽혔다 펴면은 떨끄덕 소리가 나면서 예. 이게 아픈데 이제 병원에 제가 가니까 이게 뭐 방아깨비인가? 예,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해서 이제 방아쇠를 그게 잡아당길 때 딱딱 소리가 네, 나듯이 딱딱 소리가 나면서 필 때 그게 딱 지금 소리가 나거든요. 딱 소리가 나면서 그게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서 예. 이렇게 풋하고 움직이기가 좀 이렇게 약간 붓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네네. 손을 무리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부리는 힘줄 주변이 이렇게 단단하게 염증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터널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좁은 터널을 힘줄이 지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딱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지나가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좀 손을 좀 쉬셔야 되겠고 또한 네. 일 끝나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담궈서 조금 그러니까 그럼 편하게 선생님 해주시면 이게 뭐 이제 어슬로서 이렇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나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일단 중요하겠지만요. 일단은 손을 쓰는 강도를 좀 줄이시고 저녁에 손을 좀 따뜻한 물에 담궈서 손 운동을 좀 하고 주무시면 훨씬 더 아침에 일어나실 때 편하고 또한 소리 나는 것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염증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적절한 소염제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게 펴지지도 않고 전혀 뭐 딱 소리 이외에 또 펴지지도 않을 때는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것도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아끼시고 따뜻한 물에 담궈가지고 하시고 조금 심할 때는 소염제도 드시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연결된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 딸이 네. 지금 31살이거든요. 31살인데 중학교 다닐 적에
발목을 자주 겹질려서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몇 분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기부스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기부스를 해가 있었는데 그 기부스를 풀고 나니까 여태까지 지금 중학교 때 중학교 2, 3학년 때 그랬는데 지금 31살까지도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요즘 와서 겹질리지도 않은데 약간 새콤새콤하면서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한 점이 조금씩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주사 방법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수술 방법이라 해야 그렇게 궁금해가지고요. 예, 따님이 혹시 평발이나 이런 건 아니신가요?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혹시 평발인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평발은 아니에요. 예, 평발인 경우에는 이제 평발 깔창을 좀 까시고 이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인대 늘어난 것이 만성화가 된 거거든요. 만성화가 되면 이제 중학교 때 접질렸는데 이제 31살인데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나타난다. 지금은 이제 기부스를 해서는 치료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대 이완,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축 늘어난 것이 만성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완전 파열만 아니라면 그 이완된 부위에다가 조직 재생을 할 수 있는 주사를 이제 초음파를 보시면서 진단하고 그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위에다가 간단하게 주사를 맞으시면 인대 이완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8, 90% 이렇게 강화가 되면 발목 접질 인대 쪽을 좀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걸을 때에도 좀 무리가 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한 따님께 말씀드려서 굽 높은 신발 같은 건 좀 자제하라고 하시고요. 예, 안 신습니다. 그래, 예, 안 신고, 예. 그리고, 원장님, 그 헬스를 제가 하다가 작년 겨울까지 하다가 올게 들어가고 안 하고 있는데 헬스 그거 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 헬스 이거 런닝머신이라는데 헬스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따님이요? 예, 딸이에요. 뭐 헬스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대를 그러니까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운동을 뭐 줄일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다쳤을 때 며칠간은 뭐 운동을 안 하고 좀 쉬어야 되겠지만 지금 만성화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날은 좀 안 좋고 어떤 날은 좀 괜찮고 이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게 되고 많이 움직이고 그쪽에 그러니까 하중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좀 심해지고 또한 조금 뭐 편할 때는 뭐 증상이 없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이제 재생 주사를 좀 맞으시고 또한 그쪽에 이제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러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러닝머신 헬스 가서 러닝머신 하는 건 가볍게 하는 거는 예, 가볍게 뭐 걷는 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62살인데 작년 3월 달에 허리 협착증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 디스크가 수술을 했어요. 3월 달에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엉치가 좀 아프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운동을 처음에 수술하고 나고 한 1년까지는 한 30분 걷기 운동을 하다가 요즘 아가는 좀 낫다고 이제 한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서 이 골반 이게 아픈 겁니까? 아니면은 어때서 그러는 거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걷기 운동을 안 하면은 집에서 일상생활하고 엎드린 자세만 아니면은 허리가 안 아프고 골반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걷기를 해가지고 허리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골반이 엉덩이 골반이 우리야 이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 골반이 우리하게 아프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그 협착증에 이제 신경을 눌리는 부분을 수술했다 하더라도 그 척추와 골반을 연결하는 인대 쪽이 협착증이 오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인대가 늘어나는 손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임신, 분만, 출산으로 인해서 또한 육아 또한 가사노동으로 인해서 거의 인대가 약해져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몸의 중심부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걸을 때 골반 쪽으로 통증이 내려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걷는다는 것은 결국 엉덩이 근육하고 이제 골반을 연결되는 근육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쪽에 뭐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건 이제. 그 지금도 한 40분 정도 이제 제가 시간을 딱 보고 이제 바른 자세로 이제 강변을 이렇게 걷거든요. 그럼 한 40분까지는 괜찮아요. 40분만 딱 넘어가면은 우리 향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척추와 골반을 연결하는 인대 쪽 그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뭐 가볍게 간단하게 치료를 하시면은 그런 증상도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하게 통증이 있더라도 일단 걸으시는 그러니까 아주 못 견딜 정도만 아니면 걷는 운동을 통해서
예.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제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한 이후에 관리가 되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시고 아프면 그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아프면 이제 병원 가고. 네, 그렇잖아요. 심하게 지금 아프시면. 수영도 지금 하고 있거든. 일주일에 네. 3일씩이냐. 네, 수영 좋죠. 수영하고 예. 걷기하고 이래 이제 계속 해보다 심하면 병원 가 그렇지 않으면 운동으로 네. 해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박문수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근골격계 질환의 재생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다른 곳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관절 쪽에 무리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네. 요즘 특히 뭐 스포츠 열풍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같은 동호회 같은 데서 많이 쳐다보면 뭐 네. A클래스 이런 분들은 어깨들이 그러니까 검사해보면 회전근개들이 좀 너덜너덜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좀 많습니다. 네, 이런 좀 다양한 부위의 인대 손상에서 이제 말씀하신 재생 주사 치료가 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좀 자주 삘 수 있는 발목 부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대 증식 치료가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처음 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뭐 어렵게 들리지만 라이스라고 그래서 라이스. RIC 그러니까 네.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R은 뭐 레스트 그러니까 쉬게 해준 그러니까 네. 부목을 대든지 쉬게 해주고 I는 뭐 아이스팩 그러니까 콜드 마사지 해주고 네. C는 뭐 컴프레션 약간 압박 붕대로 컴프레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E는 엘리베이션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해주고 급성기에는 그런 치료를 해주시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지나고 나다 보면은 발목 인대가 이제 한 번 삐면 또 자주 접질리고 또 삐게 됩니다. 또 특히 해부학적으로 바깥쪽 인대가 많이 접질리게 되기 때문에 이 만성화가 되면은 아까 전화 주신 분 또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발목 인대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초음파를 검사를 해가면서 약해진 부위에 인대 재생 치료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또한 만성화가 돼서 나중에 오래 뭐 10년, 20년 되다 보면 발목에 관절염, 무릎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생 치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인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또 인대 증식 치료가 이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지 효과가. 네, 발바닥이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저녁에는 괜찮은데 네. 아침에 자고 나면 첫발이 딜 때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병명은 이제 족저 근막염인데요. 하루 종일 오래 서 있거나든지 과체중이라든지 또한 평발이 있을 때 이런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 근막 초음파로 보면은 염증 풀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그러니까 주사를 통해서 족저 근막염이라든지 또한 뒤꿈치 쪽에 운동을 많이 하거나 많이 활동하거나 굽 높은 신발을 많이 신는 사람들은 아킬레스 힘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인대 증식 재생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한 통증으로부터 만성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그러기 이전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좀 줄이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이제 체중 조절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족저 근막염도 이렇게 재생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말썽인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제 무릎 인대가 좀 약해진 경우라도 이 재생 치료로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무릎도 이제 고관절과 같이 이제 사람 몸에서 좀 큰 관절에 속하는데요. 스포츠를 운동을 한다든지 네. 또한 그러니까 등산 가면서 내려올 때에 발목은 딱 땅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이 틀어지면서 많이 다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대가 다치거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다든지 또 심한 경우는 십자인대라든지 이런 것이 손상을 보게 되는데 무릎 외래에서 간단하게 이제 초음파하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네. 초음파를 통해서 늘어난 인대를 보고 그쪽 부위에다가 인대 재생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할 정도로 심각하게 완벽한 파열만 아니라면 수술하기 이전에 치료 방법으로서 유용하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팔꿈치나 어깨 같은 관절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사실 이 어깨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꾸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좀 치료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네, 팔꿈치는 이제 보통 엘보라는데 엘보라는 건 해부학적인 명칭이고요. 네. 우리가 테니스를 칠 때 바깥쪽인데 또한 골프를 칠 때 안쪽인데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테니스와 골프 또한 배드민턴 같은 걸 치면서 인대가 이완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팔꿈치 쪽에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대 염증이 있는 사진을 보이고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돼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혈액 염증으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러한 팔꿈치 인대 손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치료 스테로이드를 이제 맞아서 약해진 분들도 꽤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서 강화시켜서 재생을 시켜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주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오십견 많이들 앓으시는데 어깨도 좀 인대가 약해지면서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어깨 이제 50견이라는 것은 예전대로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50 근방에 있어서 어깨가 팔을 들거나 밖으로 돌릴 때 이것이 안 되는 것이 50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보면 50견보다는 이 어깨의 충돌 증후군, 그러니까 견봉 사이에 회전근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에 걸리는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오래 진행돼서 충돌이 오래돼서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은 좌측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회전근개의 사진을 보여주겠고요. 우측에 보면은 이제 극상권,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까맣게 고음형이 아니라 저런 까만 영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도 이제 완전 파열만 아니라면 저 파열된 부위에 초음파를 보면서 재생 주사를 맞게 되면은 어깨가 튼튼해지고 또한 그러니까 50견이라든지 충돌 증후군, 극상근 파열 같은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의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허리 통증에서 가장 큰 원인이 디스크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보통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요법을 많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 말씀하신 주사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그러니까 앞으로 쭉 추적해 보면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걸 들다가 뭐 그 반복적으로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할 때 척추와 골반을 연결하는 인대가 약해지고 또한 디스크를 싸고 있는 황색 인대가 있습니다. 그쪽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됐을 때에 이러한 디스크가 뒤로 후방 외축으로 탈출이 되는 그런 것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척추 모형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요. 앞에 척추가 있고 앞에 인대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 사이에 수핵이 탈출돼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것을 수핵 탈출증 디스크라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인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대들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점점 디스크가 뒤쪽으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디스크가 생깁니다. 디스크를 수술하는 경우는 아주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이와 같이 이제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인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인대를 강화시킨다든지 근육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이런 척추증,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이러한 병도 꾸준한 운동에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인대는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대를 재생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한 허리, 척추 우리가 앞으로 그냥 놔두면은 이제 척추도 많이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러니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디스크 했을 때는 인대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디스크가 나왔다 정도로만 하지. 그게 또 인대를 강화하면 디스크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쉽게 다칠 수가 있는 목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요즘에는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의 인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교통사고를 났을 때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받쳤을 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구부렸다 이렇게 확 제껴지는 그런 손상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고 이제 그냥 됐다고 하고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데 이것들이 이제 몇 년 지나서 또한 몇 년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다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경부에 있는 자율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두통, 불면증, 눈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귀가 멍하다든지 턱관절 이상인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목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도 목 인대 손상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요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목을 숙이고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 인대가 손상이 되고 일자목으로 변형이 됐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은 보통 일자목과 역시자목, 정상적으로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적으로 C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보통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일자목 사진을 보고, 더 심해져서는 역시자 형태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목을 많이 숙여서 일하는 사람들은 C자가 반대로 거꾸로 돼 있는 그러한 사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을 과도하게 그러니까 숙이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이 약해져 있거나 또한 생활 자세가 베개를 상당히 높게 빈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과 또한 목 주변에 있는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목을 딱 일어나자마자 턱을 위로 제끼면서 목을 뒤로 제끼는 운동. 그러니까 많이 숙여서 생기기 때문에 뒤로 제끼는 운동. 보통 이거를 갖다가 맥켄지 운동이라고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뉴질랜드의 그 물리치료사 이름을 따서 맥켄지 운동. 보통 앉아 있을 때도 뭐 가끔씩 1시간에 뭐 한 10분씩이라도 그 뒤로 제끼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목 근육도 그러니까 이완이 되고 또한 이러한 만성적인 뭐 일자목이라든지 역시자의 목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박문수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요. 근골격계 질환의 재생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이제는 100세 시대에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근육은 40대가 되면 한 1년에 1%, 많게는 2% 이렇게 그러니까 소실이 돼서 80세가 되면 한 50%가 근육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뼈는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골다공증이 폐경기 이후에 자주 생깁니다. 또 꾸준한 운동을 통하면 또한 일광욕을 또 함으로 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면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제가 진료 현장에 있어 보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설명드린 인대 재생, 조직 재생이라는 것은 이러한 뼈와 근육을 붙여주는 인대 쪽에 그러니까 간단한 인체 해가 없는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100세 시대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 또한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무더위가 찾아오면서요. 냉면, 메밀국수, 콩국수 같이 이렇게 시원한 국수 요리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국수 요리들 속에는요,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식품의약처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물냉면, 비빔냉면, 메밀국수, 콩국수 순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물냉면은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 5g을 훌쩍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국물을 모두 마시는 건 피하시고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무와 함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